조만친 상원의원은 저희가 예, 보도해드릴 때마다 재미가 좀 있습니다. 민주당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날을 세우고 특히 바이든 행정부, 특히 조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들에 대해서 지금 날을 세우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주고 있는데 급기야는 지금 이제 연준의 부총재 지명자에 대해서도 인준에 반대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지금 보입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예전부터 이 레스킨 부총재 지명자에 대해서 세라 블룸 레스킨 지명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조만친 의원이 반대한다라고 오늘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레스킨의 연준 부총재 지명은 물 건너간 이야기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친 의원은 오늘 보도자료를 내가지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요. 인플레이션과 싸우는데 연준의 중요성과 레스킨이 과거 화석 연료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발언했던 것이 그녀의 지명에 반대하기로 결정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밝히고 나옵니다. 레스킨은 상원은행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들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예, 공화당원들은 레스킨이 기후변화와 싸우기 위해서 연준을 부적절하게 사용할 것이라고 주장해 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기후변화 종교에 지금 깊이 빠져 있는, 지금 워싱턴 정가에서 이 기후변화 종교에 빠져 있는 광신도들을 지금 다 싹 척결을 해야 되는데 그게 척결이 안 되고서는 지금 제대로 된 정책 방향으로 돌아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기후변화라는 단어에서 다 막힙니다. 석유를 다시 시추하는 것, 파이프라인을 다시 여는 것, 에너지 독립국으로 돌아가는 것,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작업들, 인건비를 조정을 하고 물가 상승을 낮추게 하기 위한 작업들, 이런 것들이 지금 전부 다 기후 정책, 기후 변화 정책 부분에서 다 막힙니다. 지금 정부가 시중에 돈을 좀 줄여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돈을 쓰기로 약속되어져 있는 코로나 구제 비용들이 계속해서 지금 시중에 풀려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막 풀려나가죠. 인프라 법안 통과시키는 바람에 인프라 법안 통과시킨 거에 또 들어가 있는 예산들이 또 막 여기저기 이제 풀려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각 주에서 이제 돈들이 시중에 막 돌게 됩니다. 근데 지금 물가 상승을 낮추기 위해서는 시중의 통화량을 줄여야 된다는 것이 연준의 입장인데, 근데 시중의 통화량을 줄일 수가 없습니다. 기후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냐? 빠른 시간 안에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으로 옮겨가게 하려면은요, 전기자동차로 빠르게 전환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풍력발전소, 태양력 발전소, 태양광 발전소, 이런 것들이 이런 화석연료 발전소들을 대체하게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 발전소 만드는 게 하루 이틀 걸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절차도 많고, 인허가 받아서 준공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작업들인데, 그거를 서둘러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그게 다 돈입니다, 돈. 돈을 풀어야 이것이 가능하죠. 땅을 매입해야 되고, 장비를 설치해야 시설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돈을 푸는 작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제 정책에는 굉장히 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잡지를 못하고 오히려 지금 인플레이션 방조를 하는 이런 상황이 돼버릴 수밖에 없다. 기후변화 대책에 신경 쓰는 사람들은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상황이. 돈을 써야 되니까. 그래야 지금 새로운 시설들을 만드니까. 레스킨은 공화당원들의 주장에 굽히지 않았지만 그녀가 연준의 자본을 배정하고 석유, 가스 등의 산업에 대해서 신용을 끊을 것을 지지한다라고 밝히기는 했습니다.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지난 2020년 뉴욕타임즈의 레스킨이 낸 기고문에 보면은 기후변화는 재정적인 안정을 위협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것을 다루는 경제적인 기회와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레스킨의 주장인데요. 이 레스킨뿐만이 아니라 기후변화를 추종하고 있는 많은 광신도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던 풍력 발전소를 만들던 어차피 인력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석탄 발전소나 화력 발전소라든가 그런 데들 갖다 줄여놓고 대신에 이런 발전소들을 만들면서 인력이 이동하게 만들면 되고 오히려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재래식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에서도 인력을 줄이는 대신에 전기차 생산하는 쪽에 라인을 더 늘리게 되면은 이것도 다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오히려 경제를 구태의연한 방법이 재래식 방법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방법으로 바꿔가지고 경제정책을 추진을 하게 되면 결국은 경제가 살아나게 된다. 재래식 방법을 계속해서 지켜주려고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게 제자리 돌기밖에 되지 않고 발전을 하지 못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경제의 논리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은 퇴화입니다. 발전해야지 그래야 현상 유지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적어도 물가 상승률보다 높게 발전해야 현상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은 퇴보하는 것이라서 경제 정책을 세울 때에는 계속해서 더 숫자가 커지게끔 미래지향적인 발전 계획을 세워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기후 변화에 신경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재래식 없애야 그래야 새로운 것에 대한 청정에너지 수요가 더 커지기 때문에 그쪽의 발전을 더 키워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재래식은 재래식대로 보존하면서 새로운 걸 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억압하면서 새로운 걸 키우려고 하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심각해집니다. 화석 발전, 화력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종 제재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기후 변화, 탄소 배출량 줄여라, 배기가스 양 줄여라, 이래가면서 기업들한테 이제 각종 제재가 들어가게 되고 세율을 높이는 그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고 이제 환경보호청 같은 그런 기관들이 실제로 어떤 그 생산적인 기관이라기보다는 매우 불필요하게 규제만 하는 기관인데 그런 기관들이 세력을 갖게 되는 득세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기존의 경제 질서에 상당히 좀 해가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이제 조만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우려해서 이게 만약에 전쟁이 없이 평상시 상황이라면 평화로운 상황이라면은 해볼 만도 한 일일 수 있겠으나 하지만 지금 상황이 전쟁 상황이라는 것이죠. 당장 오일 쇼크가 온다라는 것이 눈앞에 닥쳐 있는 상황인데 그런 오일 쇼크를 눈앞에 두고 이 기후변화 종교에 빠져 있어서야 되겠느냐라는 이야기들을 지금 하는 겁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100% 동감하는 이야기인데 민주당 의원들도 거기에 동감하고 동참하는 의원들이 있다. 그럼 조만친 의원이 앞장서서 그렇지 조만친 의원 혼자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희는 보고요.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동참하는 의원들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지금 연방 상원에서 인준위원회에서는 이제 인준은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일단 브레이크를 걸려고 할 것이고요. 이게 이제 브레이크가 걸리게 되면은 연준이 어떻게 앞으로 이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총대를 매게 되는 것은 역시 제롬 파웰이 되겠고 제롬 파웰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하고 내일 모레 이틀 동안 FOMC 연준 모임이 있습니다. FOMC 모임에서 결국에는 이제 첫 번째 금리 인상, 지금 3년 몇 개월 만에 처음으로 제로금리에서 이제 기준금리를 올리는 이런 작업들이 시작이 되는데 어떻게 올리려고 할지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는 것은 몇 번을 올리느냐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4번이 될지 6번이 될지 그런 이제 횟수에도 관심이 있고요. 0.25%만 올릴지 아니면 뒤에 가가지고 0.5%씩 더 올릴지 이런 부분도 지금 이제 관심을 갖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연준에서는 통화량 줄여서 테이퍼링 이미 다 했죠. 그래서 통화량 줄이고 그리고 기준금리를 올려서 어떻게 해서든 물가를 잡아보겠다라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그러한 움직임과는 반대되게 전에 인프라 법안 통과시켰던 돈들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시중에는 오히려 통화량이 좀 순간적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연준이 과연 이걸 제대로 통제할 수 있을지 좀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상당히 남아있는 그런 상태다라는 겁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조만친 의원의 발표가 나온 뒤에 워싱턴 이그제미너와 인터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레스킨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다른 후보 지명에 대해서 초당적인 지지를 받은 적이 있었다. 이 관리는 또한 그녀의 후보 지명에 대한 반대는 그녀의 경력을 퇴색시키려는 석유, 가스 회사들의 전례 없는, 근거 없는 캠페인의 일부다. 석유 회사들이 열심히 로비하고 가스 회사들이 로비해가지고 지금 레스킨을 지금 부총재 안 시키려고 열심히 로비하고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다라고 백악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과거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레스킨이 지지를 받았던 것은요. 그때는 이런 전쟁 중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지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던 그런 전쟁 상태는 아니었었다. 그리고 지금 오일 쇼크가 올 정도의 위기 상황, 고인플레이션의 위기 상황에 있는 상태가 아니었었습니다. 그때는. 근데 지금은 얘기가 다른 겁니다. 상황이. 지금 백악관은 자꾸 오바마 시절에 꿈을 꾸고 있는 것 같다.